한국의 기성세대는 장자재를 찾지만 MZ세대의 젊은이들은 상하이로 간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한국인들의 상하이 여행 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MZ세대가 대거 몰리면서 상하이의 분위기까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일부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이후 상하이 여행 수요는 무려 180% 증가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국제적인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하이를 찾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하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번화가는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거리는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음식점, 쇼핑몰이 새벽까지 붐비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주요 번화가는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져도 불이 꺼지지 않는 카페, 새벽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 줄지어 늘어선 야시장.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인기 많은 카페들은 한글 메뉴판까지 따로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상하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궁금증이 커지던 차에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상하이를 점령했어. 우리 도시가 바뀌고 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상하이를 직접 둘러본 후 저는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자란장웨이 도시개발과 인프라 혁신을 연구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정부 고위 간부였고 저는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세계 각국의 도시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스마트 시티와 교통 인프라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의 유명한 번화가를 방문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상점들을 둘러보던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경제적 수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당시에도 놀라운 점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하이를 보고 있자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상하이의 문화와 경제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길래 이토록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지어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일까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고속도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고 도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와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속도는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랐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과 차단이 심해 VPN 없이 해외 사이트 접속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영향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상권이 변화하는 방식, 한국인 관광객을 맞추기 위해 변화하는 요식업계와 쇼핑몰,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상하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갑자기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나라가 선진국임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더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하이를 보며 저는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과 상하이를 번갈아 떠올리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미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하이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관광 붐을 넘어
실제로 도시의 운영 방식과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 리나오와 함께 상하이의 한 유명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리나오는 최근 상하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꼭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이 많아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본 광경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한 루프탑바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리나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은 거지? 상하이가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리나오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상하이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놀이터야. 그의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을 곧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바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어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메뉴판에는 한글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간단한 한국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중국이 맞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때 한국에서 보았던 빠른 기술력과 질서 있는 문화가 이곳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나오가 저를 상하이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잔을 들고 상하이의 변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 봐. 저 슈퍼카 행렬 봤어? 리나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는 고급 슈퍼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서는 한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상하이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상하이에 몰려들면서 도시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스며든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나오와 함께 상하이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 변화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대형 쇼핑몰 앞에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신제품을 출시한 한국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한국어로 대화하는 고객들이 많았고 직원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브랜드 제품이 현지 브랜드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화장품, 그리고 전자기기까지 한국 문화가 상하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중국이 맞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고 언제나 중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브랜드와 문화가 상하이 한복판에서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의 경제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힘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트렌드가 한국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상하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길래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상하이의 대표적인 쇼핑가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의 유명한 카페들은 한국식 디저트를 메뉴에 추가하고 있었고 한국 음악이 매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 상점들의 변화, 심지어 현지인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상하이의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스마트 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서울의 스마트 인프라와 첨단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모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한국이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하이에서 느꼈던 변화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받은 충격과 호기심은 저를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재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상하이의 변화가 시작된 곳, 바로 그 중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상하이에서 느꼈던 의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마치 미래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AI 기반의 안내 로봇, 그리고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는 초고속 오지 네트워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무인 운영 시스템과 실시간 혼잡도 안내가 저를 반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스마트 쓰레기통과 공공 와이파이 허브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느꼈던 변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를 변화시킨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었고 그들의 일상에 스며든 기술과 질서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느꼈던 충격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속도와 효율성이었습니다. 상점에서는 현금보다 모바일 결제가 기본이었고 카페에서는 로봇이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발전이 단순히 기술력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도시 전반에 반영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인프라의 발전을 넘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세운상가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낡고 오래된 전자상가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젊은 창업가들과 개발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도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상하이에서 느꼈던 변화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었고 상하이에서 본 변화들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단순히 도시의 발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변화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홍대 거리를 걷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기술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기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한 중소기업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봤다면 여기서는 경제적 야망과 도전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이 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이었고, 이는 단순히 도시의 외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여행이나 호기심을 넘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상하이에서 느꼈던 충격 이상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발전된 도시를 보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든 기술과 문화의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 근교의 스마트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농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혁신의 현장이었습니다. AI가 농작물을 관리하고 드론이 실시간으로 농장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변화가 단순한 소비 문화의 확산이었다면 한국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을 둘러본 후 저는 이곳의 농장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미래형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 절약,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까지 고려한 그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혁신적 삶의 방식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하이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경제 발전을 넘어 사람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도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얻었고, 이는 저의 연구와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었고,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상하이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상하이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도시의 크기와 경제적 규모만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가 품고 있는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도시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적 발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가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이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도시의 공공공간을 확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진정한 혁신은 문화와 기술이 공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이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이 시민들도 새로운 도시의 모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했고 도시 곳곳에서 작은 혁신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확산되었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시의 일부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상하이의 변화를 통해 중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상하이가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혁신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이 모여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깨달은 지금 저는 앞으로도 이 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식 감동 공감